프리뷰. 프리뷰. 네, 안녕하세요. 한남동 한남타운 부동산의 박상철입니다. 오늘은 그 한남뉴타운 진행 사항은 없단가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손님들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은 첫 방문 상담에 많은 그 진행 사항들을 여쭤봐요. 그래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언제까지예요? 뭐 철거 언제부터 들어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처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입주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냐면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다 보면 이제 또 이사 가는 사람 있고 또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한참을 가다가 보면 어떤 그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잡고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형성된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나 또 이제 건축심의가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그 다음에 뭐 이주 철거 착공 이런 순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좀 한남뉴타운 그 진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록 그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3구역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1구역은 지금 현재 그 제외가 됐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어떤 그 추진 그 배경이나 그 시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나마 조금 구역이 그 빠른 3구역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2003년도 11월 18일 날 한남뉴타운이 그 2차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지구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가 보면 어떤 계획 수립 단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린 이쪽 한남뉴타운을 그 재개발 지역을 할 거다라고 이제 지구 지정만 한 거예요. 이때는 뭐 몇 구역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기는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지구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재개발을 할 건지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그 재정비 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09년 4월 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가 5개 구역으로 이제 그 나누어진 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구역 지정이 돼서 주민등 공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공람 자체가 어떤 또 그 세입자 주거 이전비나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이 2009년 4월 3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위에 그러니까 용산구에 대한 그 의견도 청취를 듣고 또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결국은 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얘기했던 그 구역 지정에 대해 2009년 4월 3일 구역 지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총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992세대인가요? 네, 맞죠. 4,992세대. 그 다음에 4구역은 1,956세대. 그 다음에 5구역은 2,359세대. 이렇게 지금 결정을 본 게 이 2009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도로망하고 이때 그 큰 그림은 이때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 변경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어떤 계획 수립하고 이제 실시 계획하는 데 보면 이런 절차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정비 계획이 그 결정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결정고시가 대한 거에 대해서 또 주민 또 설명을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개발이 구역이 그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게 지금 먼저 그
설립이 돼요. 그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그 토지등 소유자의 그 50%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이 그 2010년 1월 23일 해가지고 현 지금 조합장이죠. 이수 조합장하고 유병화 씨가 이제 그 추진위원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그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 승인을 위한 그 동의서를 이제 진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진 승인이 2010년 8월 11일 날 나왔는데, 이때 보면 추진 승인은 전체 조합원의 지금 50%가 지금 넘어야지 그 승인이 나요. 그래서 이게 2010년 8월 11일 날 났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 설립을 위한 그 전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진위 구성은 동의율이 50%,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75%예요. 그래서 2012년 9월 4일 날 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76.28%인가 해가지고 그 조합 설립됐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인데, 사업시행 인가에 전에 건축심의다라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심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그 사업시행 인가는 그 용산구에서 내주는 거고요. 건축심의는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시행 인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면 되고요. 건축심의가 통과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2018년 10월에 그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한남상무역은.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2018년 11월 29일 날 그때 해가지고 그 인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2번을. 그래서 그 보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완이죠. 보완에 대한 걸 지금 그 준비를 해서 지금 다시 넣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월 11일이니까 아마 그 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에는 그 사업시행 인가가 상구역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이 주변에 그 사무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지금 차려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사들 오고 이제 그런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이저급 다 들어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시공사 선정을 한 다음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한 60개월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공업체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그 자본이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공업체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체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기간이 재개발에 25년, 3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20년에서 25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조합에서는 2023년 그 입주를 이제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주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지금 기존 세입자까지 보게 되면 상구역만 해도 한 4,000세대가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합은 이제 3,882명 정도 되는데, 이주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2023년보다는 1년 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보편적인 또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 진행이 빠르면. 그래서 사업시 인가한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5년을 잡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업시 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시공업체는 오래 선정하는 걸로 시공사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시공업체, 메이저급이죠, 대기업.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올해 한 9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공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거든요. 관리처분 계획하기 전에 바로 이제 조합원들이 나는 이제 평형 이제 신청을 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평형을 그 신청을 할 거다라는 그 신청들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처분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그 조합원, 내가 만약에 빌라를 샀어, 단독을 샀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 어떤 재산 평가들을 하는 상태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 착공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준공 및 입주하고 조합 청산 및 해산을 하는 그런 순서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단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면 그 사업시행 인가, 이때도 보면 단순하게 그 인가가 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 평가,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폐기물, 그 이주, 그러니까 그 세입자 이주 대책부터 해가지고 한 2, 30가지에 대한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지금 그 사업시 인가가 들어갔다라고, 그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진행들이 빠를 거로 지금 이해를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다시 저한테 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자세한 설명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지금 그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라는 그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 또 그 얘기는 한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